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남편이랑 같이 산 지는 올해로 6년이 되었고, 저는 얼마 전 둘째를 낳은 뒤 집에서 육아휴직하고 있어요.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저희 시부모님 때문인데요. 남편은 시댁에서 외동아들이고 다른 형제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부터 최근까지 이상하게도 시부모님이 남편과 저희 부부 모두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어요. 시댁이 경제적으로 엄청 힘든 것도 아닌데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셔서 우리 두 사람이 모은 돈으로 집 구하고 혼수 맞추고 다 했습니다. 요즘 추세가 부모님들께 손 안 벌리고 알아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도 맞지만 솔직히 약간은 서운한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도 모든 일을 저희가 알아서 하란 식이고 결혼 이후에도 별 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시어머니가 허구한 날 찾아와서 트집 잡고 싸우고 온갖 참견을 다 하신다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생전 먼저 연락 한 번 안 하시더라고요. 집들이 할 때 한 번 오시고는 그 뒤로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도 없으시고 평소에도 전화도 없고 안부를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명절에 차례도 약식으로 간단하게 지내시기 때문에 찾아뵙고 인사만 드리는데 그때도 담백하게 식사만 하고 빨리 친정 가보라며 오히려 먼저 가라는 말씀을 하세요. 시가 부모님 두 분의 금슬도 좋고 여행도 두 분이 같이 다니고 취미도 같이 하시는 바람에 저희에겐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며느리 된 입장에서 저야 너무 좋았죠. 시집살이 하지나 않을까 걱정 많이 했었는데 제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아예 저의 존재를 잊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편하더라고요. 생신이나 기념일에 용돈이나 작은 선물 하나씩 보내면 며느리 노릇 다 한 것 같았고 시부모님도 제게 잘해주려 하지도 않았어요. 첫째는 딸을 낳았는데 그래도 손녀딸이니까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임신했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무미건조하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한 게 전부였고 아이 낳을 때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당연히 축하 선물은커녕 아이 낳느라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다른 집은 손주 태어나면 영상통화하자, 사진 좀 더 많이 보내달라고 온갖 참견을 다 하신다는데 저희 시부모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편하고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에게 당신 혹시 시부모님들의 친아들이 맞긴 한 거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우리 첫째 딸 돌잔치를 할 때가 됐을 때도 이상하리만치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하필 그때가 전염병이 막 시작해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이기도 했고 안 그래도 요즘은 돌잔치를 가족끼리 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부모님들도 별 생각 없어 보이길래 남편과 상의해서 돌잔치를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첫째인데 안 하면 서운할 거라며 돌반지도 사주시고 아이 미아방지 팔찌와 목걸이도 세트로 사주셨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아기 목걸이 한 것 보고는 돌잔치도 안 하는데 너희 부모님들은 그런 건 뭐하러 사셨냐고 한마디 하곤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었고 그때부터 남편은 본인 부모님들에 대해서 약간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지라 앞에서 세게 이야기는 못하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괜히 저한테 민망하니까 어머님 아버님 너무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정도였죠. 저도 원래 그런 분들이라 생각해서 더는 아무런 기대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관심 있는 것보다 낫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편하게 지내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 도움 없이도 혼자 육아휴직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살았고 가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친정 엄마에게 부탁했어요. 손녀딸에게 관심도 없는 시어머니에게 아이 좀 봐달라는 말을 꺼내기 힘들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1년, 2년 지날수록 시댁과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저도 더 이상은 서운한 마음도 없이 우리 가족 생활에만 신경 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둘째를 가졌을 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둘째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시점부터 시부모님들은 완전 이전과는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무슨 일을 하던 관심 없고 우리 딸 사진 한번 보여달라고 하신 적 없는 분들이었는데 갑자기 사람 피를 말릴 듯이 모든 관심을 제 뱃속의 아이에게 쏟으셨어요. 뭐는 어떻게 해야 한다, 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말도 많으시고 각종 잉어즙, 붕어즙, 장어즙까지 챙겨 보내시면서 수시로 먹었는지 인증사진까지 찍어보내라 하시더라고요. 뱃속에 둘째 있을 때부터 그러시더니 제가 출산할 때가 되니까 더욱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사람 많은 곳에 있으면 안 된다면서 산후조리원도 가지 말라시고 아이 낳은 다음엔 아예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요즘 조리원에 들어가면 면회도 못한다더라. 그냥 그런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집에서 몸 풀고 편하게 쉬어.
갑자기 난리를 피우기 시작하니까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관심을 아예 안 줄 때는 약간 서운한 마음도 있었는데 어찌 사람들이 중간이 없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이 낳기로 한 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와 붙어있는 거라서 면회가 전면금지라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퇴원하는 날에 아이를 데리고 시댁 방문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들이 가족들 면회할 수 있는 다른 산후조리원 찾을 테니까 그쪽으로 옮기라고 성하였어요. 이미 계약금도 다 냈는데 이제 와서 옮기긴 어떻게 옮기나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나서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말라고 겨우겨우 말려서 시부모님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 있을 때는 그나마 나았어요. 사진을 자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좀 귀찮았는데 그 정도는 양반이었다는 걸 며칠 뒤에 퇴원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둘째와 함께 집에 돌아오는 날 당연히 우리 집에 시부모님이 찾아와 계셨고 첫째 때는 신경도 안 쓰고 거들떠도 안 보시더니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었어요. 저보고 고생했다면서 전복죽에 성게미역국까지 시어머니가 직접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집에도 안 가고 저보고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자기가 아이 봐준다면서 3일 동안 시댁으로 안 돌아가시고 우리 아이 옆에서 물고 빨고 난리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집에 가시라고 소리소리 질러서 겨우 쫓아냈지만 그 이후로도 우리 장손이 보고 싶다고 장손 타령해대면서 하루에 2번 영상통화하시고 사진은 방금 보내드려도 1시간 후에 또 보내달라 하시고 아침에 봤을 때보다 저녁에 봤을 때 조금 잘한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안 그러시던 분들이 저러니까 좀 당혹스럽긴 했어도 거기까진 이해를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댁 한 번 가면 저희 딸은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시면서 대놓고 손자만 좋아하시고 아예 제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물고 빨고 난리가 납니다. 아들 예뻐해 주시는 건 좋은데 시댁 갈 때마다 제 딸한테 너무 미안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따뜻한 관심 한 번 못 받아보면서 자랐고 지금은 애가 나이가 어리니까 살짝 질투하는 정도에서 그치는데 딸이 앞으로 크면 클수록 왜 자기가 동생이랑 차별 대우를 받는지 이해하게 되고 상처받게 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저는 친오빠가 있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들과 딸이라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한 번도 차별 받아본 적 없어요. 오히려 오빠와 제가 싸우면 동생 괴롭힌다고 저보다 오빠가 한 대 더 맞으면 맞으며 자랐죠. 차별 없이 자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친오빠랑 사이가 좋고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걱정되어 남편에게도 미리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부모님이 아들, 딸 차별하면 나는 앞으로 시댁 인연 끊고 안 보고 살 거라고요. 어차피 시부모님들은 당신이랑 아들에게만 관심 있으니까 앞으로 시댁 갈 일 있으면 당신이 아들만 데리고 가라 했습니다. 이제 저와 우리 딸은 가봐야 찬밥이잖아요. 남편한테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고해봤자 딱히 우릴 위해서 뭔가 해주는 건 없더라고요. 원래 자기 부모님을 어려워하고 기가 약한 사람이라서 중간에서 제 의견을 전달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시댁에서 손자 보고 싶다고 주말에 오라고 하면 싫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갑니다. 이대로 남편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언제 한번 내가 직접 터뜨리겠다 생각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시부모랑 한번 크게 붙을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돌이었어요. 시부모님들은 작년 말부터 돌잔치 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더라고요. 누굴 불러야 하는지 리스트도 만드시고 제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큰 돌잔치 뷔페도 저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예약을 하셨습니다. 저는 첫째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안 할 생각이었고 요즘 사람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결혼식도 눈치 보는 세상인데 무슨 돌잔치를 성대하게 하겠어요. 시부모님이 먼저 제게 연락해서 자기들이 뷔페 예약했다면서 행사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들에게 이야기하라셨어요. 친척들과 시부모님 지인분들 다 부를 예정이니까 저랑 남편도 초대할 사람 명단 만들어서 몇 명 올 건지 조사해보래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요즘 둘째 돌잔치를 누가 하냐고 첫째도 안 했는데 둘째도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밥 먹고 사진만 찍을 생각이라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은 물론이고 아버님까지 완전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 장손 돌잔치를 네 맘대로 한다 안 한다 결정해? 돈 때문이면 우리가 다 낼 테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제 날짜에 돌잔치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건 제 허락 받으려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통보를 하려고 하셨나 봐요. 그전까지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든 시부모님 생각을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딸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둘째만 이쁘다고 하시며 너가 나중에 우리 제사상 차려줄 거지? 라고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놈의 제사상이 대체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나이 들면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이나 보다 생각하고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있었죠. 하지만 첫째도 안 한 돌잔치를 둘째만 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 딸이 왜 자기는 돌사진에 엄마 아빠밖에 없냐고 물어보면 제가 딸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요? 시부모님 전화 끊고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나는 절대 당신 부모님 마음대로 하는 둘째 돌잔치에 참석할 생각도 없고 우리 애들 데려가는 것도 절대 용납 못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만 있는데 그 모습 보는 것도 너무 답답하고 싫더라고요. 그냥 싸울 필요 없이 조용히 해달라는 대로 하루 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달 말에 시부모님이 계획한 대로 우리 둘째 돌잔치 날이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미리 경고한 대로 우리 딸이랑 아들 다 데리고 친정엄마랑 여행 갔어요. 차로 2시간 반 정도 달려서 동해안으로 달렸고 엄마랑 둘이 핸드폰 다 꺼놓고 하루 종일 편하게 쉬다가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집에 돌아오니 남편과 시부모님까지 우리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저보고 미쳤냐며 왜 애들 데려가서 연락도 안 받았냐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솔직히 미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이셨죠. 지금까지 우리한테 관심 한 번 없다가 왜 아들 낳으니까 그 뒤로 이러시는 거냐고 첫째 딸은 어머님, 아버님 손주도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차피 집안의 딸들은 시집가고 집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우리 집 식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남편이 다른 형제 하나 없이 외동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동생이나 누나라도 있었으면 그 집안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을지 안 봐도 뻔한 일이었어요. 저는 제 딸에게 그런 경험 시키고 싶지 않았고 두 아이들을 똑같이 대해주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아이들 데리고 시댁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모두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너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 드냐면서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더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의미도 없고 감정의 골도 깊어질 대로 깊어져 버려서 남편 시켜서 시부모님을 댁으로 모셔다 드리라 해서 쫓아버렸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전해 들으니 돌잔치는 역시나 완전 엉망이 되어버렸다 하더라고요. 주인공인 손자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손녀까지 없었으니까요. 저는 주변 사람들 한 명도 초대 안 했고 남편도 거의 부르지 않았는데 시댁 친척들과 아버님 친구분들이 잔뜩 와 계신 상황에서 망신 제대로 당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남편이 시댁 부모님에게 미리 이야기할까봐 당일날 오전까지 남편에게마저 이야기 안 했어요. 친정 부모님 데리러 간다 하고 아이랑 같이 도망간 거라서요. 남편은 이번 일은 제가 선을 많이 넘은 거라면서 시댁 부모님들 모두 화가 단단히 나셨다는데 저는 아무 상관없고 차라리 이번 일 때문에 서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모의 차별 대우를 더는 참지 않을 것이고 정말 연을 끊을 생각으로 싸울 거예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